시간이 지나면 얼굴에는 탄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지방 볼륨, 근육 볼륨, 전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슬프지만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되죠.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부족한 볼륨은 채워주고 과하게 처진 볼륨은 줄여주고 겉에서 전체적인 피부는 탄력 있게 잡아주고, 그게 우리 리프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볼륨과 탄력 두 가지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면 만족을 하기 어려우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은 살짝 잡아줄 수 있을 거고, 파인 부분은 메워주면서 겉에서 피부를 타이트하게 붙여주는 역할, 그리고 안에서 콜라겐 생성을 시키면서 쫀쫀하게 잡아주는, 강화시켜주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잡아주는 거를 흔히 리프팅, 얼굴 윤곽 개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얼굴 볼륨이랑 탄력 두 가지를 같이 잡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얼굴은 지방이 구획으로 나눠져 있어요. 극단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면 보통은 이제 눈 밑은 푹 꺼져 있지만 눈 아래는 불룩하게 벌징이 되어 있고요. 팔자 위쪽은 불룩하게 또 올라와 있지만 팔자 아래쪽은 주름이 움푹 패이게 돼요. 그리고 심부볼과 이중턱 쪽에는 약간 살집이 생기게 되고요. 반면에 옆볼은 움푹 패여가지고 해골 같은 얼굴형을 보이게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볼륨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볼륨 감소가 덜하면서 이제 늘어진 피부 때문에 더 불룩해 보이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젊을 때는 그 변화가 체감이 안 돼요. 왜냐? 피부가 쫀쫀하게 잡아주니까 그런 변화가 생기더라도 초반에는 티가 안 나게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이제 흐물흐물하게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 속에서 생겼던 지방의 변화가 겉으로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완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야 젊어 보여요. 어려 보이고. 그래서 부족한 눈밑이라든지 옆볼 같은 부분은 메워줄 수도 있을 거고요. 특히나 만인의 고민인 심부볼이랑 이중턱은 볼륨을 줄여주면서, 단순하게 볼륨만 줄이면 우리 피부는 처질 거예요. 그거를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역할까지. 전반적인 피부에서 콜라겐이 매년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피부의 흐물거림이나 탄력 저하까지 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 게 저희 리프팅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름이 생기는 거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제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피부의 접힘, 그리고 하나는 볼륨 변화 때문에 생기는 높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팔자주름을 생각해 보면 많이 웃거나 하시는 분들은 우리 얼굴 근육이 밀어 올리면서 파여 보이게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이쪽에 살이 많고 여기는 적어요. 그럼 그 높이 차이 때문에도 주름이 생기게 되죠. 많이 들어 올리거나 인상을 쓰거나 눈을 너무 꽉 감거나 등등의 이제 보톡스 시술로 근육의 힘을 빼주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종이 구기는 거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단단한 종이도 자꾸 접으면 접히게 돼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힘을 빼주는 게 보톡스 시술. 얇은 종이는 훨씬 잘 구겨지겠죠. 잘 구겨지지 못하도록 그 종이의 두께를 강화시켜주는 게 우리 콜라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리프팅 시술 및 스킨 부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굴 리프팅을 유도하는 방법은 보통은 이제 우리 흔히 레이저 리프팅이라고 말하는 에너지 디바이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피부 속에 에너지를 가해가지고 타이트닝을 시킨다든지 안에서 콜라겐 생성을 시키고 진피층 개선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리프팅 많이들 하시죠. 약간 돌기가 달려있는 실을 피부 속에다가 넣어서 살짝 당겨줍니다. 과하게 당길 수는 없지만 살짝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힘을 걸어주는 게 우리 실리프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수술이 있죠. 절개를 통해 가지고 속에서 직접적인 거상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확실한 건 아무래도 수술이겠죠. 우리가 에너지를 때리고 실을 건다고 해도 피부 자체는 지속적으로 노화가 진행이 될 거고요. 실을 건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몸에서 녹아서 흡수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은 어느 정도는 버텨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이제 실 리프팅이나 수술을 원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내 몸의 변화를 갖다가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초음파나 고주파 등을 이용한 시술을 통해 가지고 피부 자체를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위험성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죠. 왜냐하면 칼을 대느냐 혹은 피부에 이제 이물을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 그 차이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피부가 노화가 진행되고 처지는 이유는 있을 거예요. 볼륨 변화, 그리고 탄력 저하.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한다고
실을 걸어서 당겨준다고 해서 갑자기 탄력이 생길까요? 탄력이 생긴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죠. 즉각적인 거상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내 피부 안에서 콜라겐 저하를 갖다 극복을 해준다든지 생겨난 볼륨을 없애줄 수는 없을 겁니다. 내 피부의 탄력을 최대한 보강시켜주면서 노화 방지를 하는 데는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된 시술들이 훨씬 유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의 장점이 있고 실과 수술의 장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개선을 원하신다 그러면 탄력 저하가 발생한 우리가 리프팅을 요하게 되는 그 얼굴 상태를 개선을 시키면서 그래도 아쉬울 때 이제 실을 살짝 걸어서 조금 더 라인을 준다든지 탄력 관리를 꾸준히 해주면서 그래도 아쉬운 부분을 수술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번 수술하면 되게 좋아 보여요. 확 당겨지니까. 실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원히 지속되진 않아요. 우리가 실을 걸어놓고 수술로 당겨놔도 피부에서는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과 실이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후에도 혹은 그 전에도 내 피부를 개선시킬 수 있는 관리는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병행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그 전후에도 초음파나 고주파 관리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콜라겐 생성을 유도를 시켜주고 안에서 피부에 이제 탄력이 저하되는 거를 타이트닝 시켜줄 수 있게 겉에서 에너지 디바이스를 같이 해주게 되면은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수술 후 경과, 실 리프팅 후의 경과도 훨씬 더 예쁘게 가져갈 수 있어요. 한 가지만 하시는 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전혀 권장드리지 않아요. 실 걸어놓은 거 실 풀리면 나중에 그동안 진행됐던 노화까지 일시불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탄력 강화랑 거상을 같이 병행해가지고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